국회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정점은 넘긴 것으로 본다면서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확보 실기론에 대해선 책임질 일이 없다면서 적극 방어했고 구치소 사태에 대해선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긴급 현안 질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서 코로나19 방역 실태와 백신 수급 상황, 접종 시기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는데요. 정 총리는 코로나19 감소 추세 관련 질문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3차 대유행 사태 관련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적 피로감과 규제의 효과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접종 시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정 총리는 다음 달을 시작으로 이 가을까지 국민 최대 70% 정도가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 형성이 목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제기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책임론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참에 질본청장을 국민들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정 총리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민께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는데요. 다만 추 장관은 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구치소 집단 감염 원인에 대해서 법원을 가거나 접견하는 등 외부 접촉이 많은 특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연아 기자, 오전 긴급 현안 질의는 마무리됐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본회의도 열리는 것 같던데 중대재해법과 이른바 정인이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면 이 애초안보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또 처벌 대상 경영 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이 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재유족들은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절대로 유족들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그건 그 제도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누더기법이라며 성명을 냈고 노동계는 살인방조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의무화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이른바 정인이법들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 착수로 의무화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처벌 강화 관련 조항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현장 전문가들의 이 졸속 입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크고 공청회 등 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에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입니다.